자, 노래하고 하겠습니다. 양양가 한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준비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의 저승사자. 이재명이 자다가도 U자 이름만 봐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유동규 대표를 모시기 큰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성환 목사님 주최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주최를 여러 군데서 해주셔야 방방곡곡 대한민국에서 들끓는 함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져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들의 준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가 않냐면 이번에 한 줌 안 되는 북한 친북 용공 세력만 이 민주당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 잡아삼키려는 중국 세력이 여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상황이 닥쳤습니다. 얼마 전에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켰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미국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서 혹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강요와 대통령이 만나면서 정치적 해결을 볼 수 있는 기틀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이 부분이 놓쳐진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면 저 헌재에 대통령의 앞날을 맡겨야 된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라!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감금할 수 있는 게 지금 저 좌파들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적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아직까지도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저 적들은 점점 더 자라나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는 사이에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 외치는 게 민주당인데 그들이 외치는 민주는 인민민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민주는 자유민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유민주입니까? 인민민주입니까? 자유민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마시는 산소처럼 이 자유를, 이 평화를 늘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도태하고 방탕할 때 평화가 지켜졌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강성하던 메소포타미아도, 그 문명을 자랑하던 강성한 대국들도, 제국들도 방탕한 생활과 위기를 이뤘을 때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정도 우리 선각자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깃틀 아래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잊고 우리가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오게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5년에 이 거리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네, 1월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에 우리가 그 거대 금융사가 무너질지, 리먼이 무너질지 예측한 사람이 그 똑똑한 월스트리트에서도 아무도 예측 못하고 무너진 다음에나 알았다는 게 바로 리만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 지진이 난 다음에야 우리가 무너졌구나, 전쟁이 났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끝난 겁니다. 빨리 징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빨리 막는다면, 네덜란드에 조그마한 구멍이 났을 때 어린아이가 그 손을 넣어서 막지 않았다면 네덜란드는 물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멍을 내가 손을 넣어서 막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늘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이재명 요번에 2심 재판 있죠?
2심 재판에 제가 이재명하고 늘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두 번은 만납니다. 재판 안에서. 이재명의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콧물이 납니다. 네. 예, 이재명이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재판정에서. 그 재판정에서 원래 자빠져 자면 안 되는데 원래 이재명이 그 정도로 긴장이 풀려 있진 않았었어요. 재판 때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고 이재명 변호사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곤두세고 있었는데 요즘 재판정 가면 이재명은 자빠져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을 열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은 2가지 트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신만만해 합니다. 왜? 첫 번째 2심 재판에 이길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더라도 뭐를 준비했어요? 헌재가 있다 생각합니다. 헌법 이게 자기가 위헌법률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헌법률 신청해 놔가지고요. 이게 이제 2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되면 어디로 가냐? 헌재로 갑니다. 그래서 40억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이 법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받으면 이재명 무죄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내드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를 좌파로 집어넣고 자기가 무죄를 받겠다 생각하는 게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근데 이재명의 계산대로 우리가 해주면 돼야 됩니까? 범죄자야 대통령 되면 됩니까? 우리 애국자 대통령을 지금 우리 대통령 있죠? 정말 애국자입니다. 저는 이분을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통령 되실 때 저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번에 계엄령을 하신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분은 사실 저도 이제 권력을 좀 압니다. 왜냐면 이재명 옆에서 같이 권력을 맛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요 타협을 합니다. 왜 타협을 하느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같은 센 권력들하고 나도 이 정도 힘이 있어. 자, 우리 나하고 손 잡을래? 아니면 나랑 싸울래? 보통 이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관장이 돼서 갔을 때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와요. 우리 노조하고 같이 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려요. 그럼 보통 이제 다 타협하고 갑니다. 대통령한테도 그런 타협의 시도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골고다를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갔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로 지금 감옥에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위선자, 그 다음에 그 반역자 이완영의 제2 이완영들이 1905년에만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조선 후기에만 이완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머저리 같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반역자와 나라를 파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와 삼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동조자들이 방관자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방관자들입니다. 누가 지금 옆에서 살인을 하고 있고 누가 옆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좌파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데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 거야. 그리고 아유 극우주의자들 아유 시끄러 이렇게 생각하는 머저리들 방관자들 똑똑한 척하는 방관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방관자들 지옥에서도요 지옥도 못 간답니다. 이 방관자들은 예, 이 방관자들 남이 잘못하든 잘되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방관자들이야말로 이 나라에 지금 가장 큰 해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극우주의자입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여기에 모인 분들을 극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강제로 지금 무법하게 헌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을 법률에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법률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고 그냥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온 분들을 극우주의자라고 한다면 헌법을 수호하려고 그러고 자유를 수호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극우주의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극자의 나라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극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이 극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우주의자란 말입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 언론들이 왜 우리를 극우주의자로 몰아붙이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들의 스케줄이 있어요. 얘들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아들아 너한테는 다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들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공안 정국으로 갈 겁니다. 경찰이 더 강압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아서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막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민주당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우파 유튜버들 대본을 다 뽑아놔가지고 예 그거를 저한테도 오늘 그게 왔어요. 우파 유튜버들이 누구와 친하고 누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라인이 뭔지 예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언론을 다 장악을 했는데 이 언론들이 2000년도에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 언론사 사장 50명을 데리고 어딜 가요? 북한을 방문합니다. 언론사 사장을 데리고 왜 북한을 갑니까? 보통 북한 취재하려면 기자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언론사 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장들이 가서 뭐를 했겠습니까? 예, 이 사장들이 데리고 와서 이 언론사들이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일제히 들고 들어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언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정사실화시키고 전부 다 나서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만 올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일깨우는데 유튜브가 없었으면 진실을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튜브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조중동 때려잡아라. 이런 놈들이 자유와 민주를 이야기한다고요? 예, 이들은 자유를 억압할 사람들이고 자유를 말살할 사람들이고 국민의 삶을 파괴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국민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게 내 책임이다 합니까? 이재명이 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좌파 중에서 사기를 쳐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놈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저 좌파놈들입니다. 저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시진핑도 제가 분석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을 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 해군력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능력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핵만 없지 나머지의 전력은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이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300km면 중국에 닿습니다. 단 300km만 가면 중국입니다. 서해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친중화시키고 가지 않는 다음에 대만을 침공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전력으로 그동안에 20여 년간 친중파를 만들어온 중국이 이 기회를 잡은 거고, 민노총 선봉대로 나서고요, 이 친북 좌파들하고 합세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비축살 20%가 중국으로 왔다 갑니다. 중국이 쌀이 모자라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쟁 준비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분명히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중국에다 팔아먹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중국이 훔쳐가고 싶은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5년엔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우리 기술을 뛰어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중국이. 왜? 다 훔쳐갔습니다. 그걸 방치한 게 누구냐면 민주당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간첩법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중국 놈들이 훔쳐가기 쉽게, 중국 놈들이 훔쳐가면 간첩법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애들도 중국에다 기술을 팔아먹는 놈, 그놈 뭘로 심판해야 돼요? 간첩법으로 심판해야 되잖아요. 사람 스파이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어서 직업안전법 위반밖에 안 됩니다. 예, 기술을 수천억짜리를 빼돌려서 팔아먹어도 직업안전법 위반밖에 안 돼요. 간첩법이 없어서. 이게 나라입니까? 기술로 먹고 살고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간첩법이 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게 정부와 정치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중국에 나가서 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관위에도 중국이니까. 지금 경찰도 중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중국 경찰이 중국 공안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도적이 머슴인 척하고 우리 집에 곳간 지킨다고
도적이 곡간 지킨다고 곡간 앞에 서 있는 꼴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면은요, 여러분 집이라면 그 도둑놈 가려내서 당장 내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라면 그냥 방치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면 됩니까? 제가 진짜 이야기, 우리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유동규 TV 안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잘 봤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시나리오. 예,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륙이 기니까 버스로요. 예, 버스가 이게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버스가 가는데 침대 버스예요. 그 침대 버스에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성을 남성 둘이서 탔는데 이 술 취한 남성이 그 여성을 성추행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좀 소리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으니까 버스가 밤에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하죠. 다 자니까. 조용한데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면은 버스가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버스에 탄 사람은.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 범인이 점점 대담해져서 무려 2박 3일 동안 3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어느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연락을 받은 공안이 와서 그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 그 버스에 탔던 탑승객들한테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 나서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나도 나서고 싶었는데 나 혼자 나섰다가 봉변당할까봐 겁나서 안 나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만약에 이 버스가 대한민국이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벼랑 끝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소도 다 도망가서 지킬 외양간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관하시합니까? 이번에 대통령 만약에 무도하게 무법으로 탄핵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자들이 뭘 할까요? 바로 이제 언론들이요 TFT 꾸리고 있어요. 뭐? 선거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선거 방송만 하고 다음 선거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여당은 누구냐, 야당은 누구냐, 이걸로 방송 다 채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뒷전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몇몇 유튜버만 헌법재판소 판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누가 나올 겁니까? 이래서 좌파들한테 지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다면 개박살 내야 돼, 개박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뽐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 그리고 싹 다 잡았어. 폭도로. 자, 그게 울분에 찬 국민이 서부지방에 들어간 것이 폭도라면 광주는 총을 뺏어서 찬탈해서 군인들에게 쏘았는데 그것이야말로 폭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뭡니까? 국가가 말하는 대로 잘 말 듣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집회를 해야지. 평화롭게 집회 안 했는데 집시법 위반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애국 시민이고 열사고 뭐라고요? 유공자고 가짜 유혹 서부지법에 대한 사람은 폭도입니까? 우파 국민들은 폭도고 좌파가 하면 유공자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이런 좌파들이 유공자가 되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구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포항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방구 안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포항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빨갱이들에게 그냥 방관에서는 저들이 하는 짓을 방관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자기는 멋습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 멋진 놈이 당선만 되고 나면 주인 행세로 합니다. 이따위 버리다버리 없는 도둑질하고, 야 주인이 너 왜 도둑질했어? 했더니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놈이 했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옆에 저놈이 했습니다. 뒤집어 씌우고 이따위 저놈은 기생충만도 못한 도둑놈을 머슴으로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좀 있으면 대통령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의 이재명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포항 시민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반타넘어 여러분밖에 안 모였어요? 반타넘어로 보내라. 대한민국의 포항시가 어떤 곳입니까? 6.25를 맨몸으로 막아낸 곳입니다. 제 고향 외관이 바로 칠곡 외관이 낙동전투의 최전선이었고 바로 옆에 영산강이가 영천강인가요? 평산강 전선이 바로 낙동과 같은 역할을 6.25 때 했습니다. 맞습니까? 북한군 5군단을 지켜낸 곳이 바로 여기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공항을 뺏기면 바로 부산까지 함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맨몸으로 지켜낸 곳이 바로 이 포항 아닙니까? 여기가 자경화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빨갱이가 하는 집 물건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에 가도 빨갱이가 하는 짓들은 가지 마세요. 좌파라면 이 포항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여러분들 똘똘 뭉칩시다. 맞습니까? 포항 시민 여러분, 불과 7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이곳에서 북한군 5군단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가 이 포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구하라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절대 물러서서 안 됩니다.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설 이유도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왜 좌파 빨갱이 놈들이 설치고 다니게, 게다가 민주당이 뭐합니까? 대놓고 주체사상 가르친 놈 마을경을 지하조직, 인천연합 지하조직, 그놈을 뭐를 했습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전통성을 지키는 것이,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그 재판소에 빨갱이를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하는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민주당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민주당 뿌리 뽑아야 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재명 나가!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 예. 능지 처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런 이재명, 예?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말하다가 형수한테 쌍욕이 나고, 형한테 쌍욕이 나고, 여기 돌아서면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이런 말. 자, 이재명 고향이 어디? 너 아닙니다. 봉화입니다. 네. 자, 영양인지 봉화인지도 몰라요. 지 고향도 모르는 게 이재명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런 놈 고향을 여기 가면 여기다 그러고 저기 가면 저기다 그러고, 네? 이런 놈 지 아버지 직업도 많아. 여기 가면은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저쪽에 또 가면 또 뭐라고,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저희 또 저쪽에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노름꾼이어서, 예?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저쪽 동네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노름꾼이 남의 것 탐하지 않으면 노름을 왜 하려고? 이런 놈 여기 가면 거짓말하고 저기 가면 거짓말하고 재판장에서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못된 놈,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는 걸 봐야 시원합니까? 이제 이 꼴 안 보려면, 이제 안 보려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서도 우리라는 거를, 나노가 아니라 우리가 뭉쳐야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뭉쳐야 된다. 뭉쳐야 서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낙동강전선을 펼칠 때가 온 겁니다. 만약에 언제가 무도하게 저 좌파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으려고 한다면 다음 대선이 아니라 헌재를 박살내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의 온상, 부패의 온상, 선관위가, 가족회사 선관위, 직원을 뽑는데 가족을 왜 뽑았냐 그랬더니 믿을 말에서 뽑았답니다. 네. 이런 가족회사, 그 가족이 왜 믿을만 할까요? 비밀을 잘 지키겠죠. 이권관계니까. 그런 놈들한테 대한민국의 선거를 맡기겠습니까? 그런 놈들한테 선거를 맡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가족의 이권대로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보물을 맡길 수 없듯이 우리의 주권인 선거,
그것을 부패한 조직에 맡길 수 없겠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척결하지 않는 다음에 이 나라의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언론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만일 하나 탄핵시키고 그 짓을 강요한다면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자. 윤석열을 석방하라. 여러분들 이제 SN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서 바른 소리를 알리고 메신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바로 유동규 여기서 이야기하면 끝나고 듣고 집에 가고 밥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요 오늘 기분도 그냥 그래 그러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 그 심해 안 돼요. 교회 다닌 분들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면 안 돼. 뭐를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 내가 유동규가 되고 내가 윤석열이 돼야지. 그래서 전파가 돼야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많은 스피커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0명, 100명, 1000명에게 알린다면 금방 대한민국의 5천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 듣고 가서 집에서 아이고 주변에 이야기하면 나 우퍼라고 창피해서 말 못해. 그런다면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는 걸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 세계 여행하는 유튜브에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겪고 또 비판하고 했는데 이제 어디 왔습니까? 한국 와서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노면이 크리틱 저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초청 가수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가수 나오십시오. 예, 초청 가수는 애국 국민 가수 최욱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 애국자님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가수니까 일단 첫 한 곡 들려드리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노래 주십시오. 자, 뭐가 사연이 좀 만났습니다. 예. 자, 아름다운 글씨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대주시고요. 자,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 박수 준비 됐습니까? 하늘은 파랗게, 같이! 구름이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봐, 듯히는 내 마음 좋아. 하늘이 붉게 하늘도 붉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준비됐어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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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제가 이재명 하면 후소, 알겠죠? 이재명! 이재명! 문재인! 문재인! 정패! 오늘은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그날에 너와 나 살고 짓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 꿈을 만들어 오연신한 것 알병이 온다니 자, 우리 평 애국 시민 여러분, 앵콜 맞습니까? 앵콜 소리가 안 나온다. 앵콜이면 자, 수고. 그러면 앵콜이면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박수하죠. 제가 대한민국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번 연습하고 합니다. 자, 준비됐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십니다. 자, 노래 주십시오. 노래 좀 크게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자, 어머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포항 애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사회에 복귀하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고 오릅니다. 한 번 더 박수 질러! 갈바람이 불어오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건강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자, 박수민 여러분 박수 한성 기회. 하나로 뭉쳤다. 유승일 대통령 나는 이런 관계로 자유 대한민국 만들어 가자. 부정선거 국민이 바로 잡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키라. 대통령 윤석열 국민을 지킨다. 대한민국 만세! 포항시민 애국자님들 만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세! 자, 다시 한번 외국 가수